안녕하십니까, 축구 형님. 지난주에 축구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잔디 문제가 아니나 다를까 또 튀어나왔어요. 잔디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강력하게 튀어나왔다가 항상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렇게 되는데 뭐 이유는 그냥 돈 문제예요.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축구단이 1년에 뭐 50억을 냈어요. 다 전세를 줘버려. 너 가져. 네가 운영해. 위탁하는 거죠. 아예. 또 하나는 너는 50억 낼 상황이 안 되니까 경기당 500만 원씩만 내고 해. 경기당 500만 원, 500만 원, 보통 500만 원. 얼마쯤 내지? 한 게임 하면? 500만 원, 1000만 원씩 내요. F서울 같은 경우는? FC 서울은 좀 더 많이 내죠. 뭐 2천만 원, 3천만 원, 요 정도. 아, 게임당? 네. 이랜드가 서울시에서 잠실에서 할 때, 지금 목동에서 할 때, 적게 낼 때는 500만 원 내고 한 경기 하는 거예요. 그야말로 그냥 하루 콘서트 한 번 하듯이 하루 좀 빌려주세요. 저는 올해 1년에 이렇게 날짜 뭐 30번 또는 40번 이렇게 해서 빌릴게요. 미리 사전에 하면 오케이 스케줄 맞춰갖고 비는 때는 싸이 흠뻑쇼 하면 완전히 그냥 잔디에 닭살내는 이런 거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뭐 마룬5 콜드플레이 이런 거 오면은 한 번에 10억에서 20억 정도가 수입이 되니까 그걸 이렇게 사이사이 잡는 거죠. 주인이 서울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영을 하는 체육시설 관리 사업소가 대형 체육시설을 다 관리하고 하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. 여기는 주로 위탁을 줘갖고 여기는 준 공사지만 위탁을 줘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. 근데 이제 기사도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정말 열이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. 아우 심각하더라고. 그러니까 선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경기장이면 그렇죠. 안 해야지. 안 해야 되는 게 맞죠.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정도면 사실은 K리그의 어떤 위상도 창피한 거야. 그렇죠. 그 우리보다 좀 떨어진다는 객관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동남아 구장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잘 돼 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. 경기력 외에 그런 시설 차이가 막 나니까 좀 열받는 부분이 있고 기사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시설공단이 82억을 벌었는데 뭐 2억 5천만 원밖에 안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. 그런 숫자 때문에 더 열받는 거야 팬들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서울시에서 좀 스포츠에 대한 좀 관심, 기본적인 좀 애정을 갖고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당신 말대로 막 돈 문제가 너무 걸려 있으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 82억 벌면 한 3분의 2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? 나는 좀 생각이 들어. 네. 그래서 이 경기장을 관리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딱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네들의 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할 만큼 돈을 벌지 않으면 그렇게 돈이 되지 않는 게 스포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아니면 뭐 대전구장 뭐 얘기하면은 야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. 잠실구장은 LG와 두산으로부터 이제 한 100억 원씩 돈을 받고 아예 통짜로 1년 내내 임대를 해줘 버리는 방식이에요. 전세죠. 축구는 월세예요.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차이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돈을 더 내야지.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존재 자체가 시의원들한테 또는 윗사람들한테 각종 1년 내내 시달린다는 거죠. 너희 작년에 얼마 벌었고 얼마 했는데 왜 적자가 100억, 200억이나 났어?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해가지고 그렇죠.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죠. 이야기 나온 것 같던데. 네. 그래서 기사를 많이 써주시는 기자분들한테 이거는 되게 이제 고마운 부분이고 이렇게 나와야 시의원들도 야 이 공공시설이 왜 돈을 벌려고 그래?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.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. 지금 그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축구단이 25년 위탁 관리하는 형태잖아. 그렇죠.
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앱솔이 그렇게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네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그 팬들 입장에서는 구단에다가도 좀 압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. 서울시에다가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. 그리고 그 수도 서울에 그리고 월드컵까지 치른 메인 구장이 그러니까 더 창피한 거거든. 그저께 안양 게임 괜찮잖아 그 잔디들. 그렇죠. 다 괜찮고 다른 용인 괜찮고 다 다른 구장들 좀 대부분 다 네. 괜찮은데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전주도 문제잖아. 전주도 전북이 그 아시아 클럽 대항전을 용인에서 치렀어. 그렇죠. 전주 좋아하고. 근데 좀 그런 팬들 위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거든. 운동장 관리라는 게 좀 기본적인 거잖아. 물론 뭐 지금 날씨 문제가 좀 크잖아. 네. 한겨울을 하고 하는데 뭐 잔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네. 프로축구 연맹도 마찬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춘제 뭐 이야기 녹음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하지. 이런 잔디 관리가 해가지고는 그렇죠. 못하지. 오늘 선수들이 쓰러져가지고 부상 당하는데 어떤 게임을 할 수 있겠어.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뭐 완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제도적으로 풀어가고 경기도 풀어가고 하는 거지 너무 좀 실망스럽더라고. 근데 작년에 그 AMH하고 난 다음에 손흥민이가 잔디 문제 언급을 했잖아. 네. 그때 막 엄청난 이슈가 됐거든. 우리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너무 좀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것 같더라고. 링가드가 저렇게 막 휘청휘청 하고 하니까 링가드는 진짜 월드 클래스잖아. 그런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뛰는데 잔디가 저 모양 저 꼴이라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한 반성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대. 누가 그랬잖아. 잔디가 K리그를 집어삼켰다는 이게 와,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. 한 주 내내 잔디 문제로 미디어에서 그 이슈화 시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좀 바로 잡고 가야 돼. 네. 그지? 네. 그래서 잔디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잔디는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. 잔디 구매처로부터. 그럼 뭐 남해나 따뜻한 지역이 있잖아요. 맨 아래 지역. 거기 가서 잔디 회사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한 번 바꾸는데 기본이 15억 정도가 들어요. 싹 다 바꾸는데. 그럼 내년 거 예약을 해야 돼요. 미리 구매를 해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미리 구매했는데 지금 잔디가 너무 좋아요. 바꿀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. 그리고 중간에 이 잔디 공사라는 거는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리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리 구매했다가 안 바꾸면 큰일 나는 거고 좋은 거를 바꿨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시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뭐 해외 사례나 이게 다 알고 있겠지. 엄청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하이브리드 잔디를 지난번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도 깔았었어요. 30%는 인조 잔디가 섞여 있고 나머지는 천연 잔디 뭐 7대3 이렇게 해갖고 근데 왜 저렇게 그거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날씨에 문제가 있고 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특히 여름과 겨울이 더 뚜렷해지면서 나라 자체가 잔디 관리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. 그걸 감안하고 물론 그때 당시가 아마 추웠다가 또 따뜻했다가 하면서 얼음이 녹고 해동하면서 맞아요.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 거 그렇지. 해야 될 것 같고 그 일본인가 어느 나라 모르는데 뭐 이게 독일인가 내가 본 화면에서 봤는데 잔디가 깔려 있으면 쫙 똘똘 말아가지고 쫙 벗기고 또 깔고 막 이 엄청 쉽게 하더라고. 그렇죠. 기계의 문제죠. 그건 또 기계의 문제예요. 그래? 기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해봐야 무슨 기계냐. 여름에 대형 팬 10개 쫙 해서 여름 내내 거기다 선풍기 애 덥지 말라고 잔디를 애 키우듯이 키우고 있는 거죠. 계속. 게다가 모든 경기장이 이렇게 항아리식으로 돼 있잖아요. 여름에 이 안쪽은 그렇지. 완전히 그냥 대구처럼 분지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.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에다가 강력한 선풍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갖고는 애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냉방을 시켜줘야만이 또 네. 생육하는. 그래서 밑바닥에다가 이제 마치 온돌방처럼 밑바닥에다가 겨울에는 따뜻한 열선으로 깔아야 넣어주고 되고. 그 이제 물줄기가 밑바닥으로 다 있어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잔디 전문가들이 좀 많을 거야. 네,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이번 기회에 TF를 좀 구성해가지고 좀
뭐 한두 달 그게 아니라 1년, 2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렇죠. 선에서 좀 그렇죠.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, 그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잔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잔디 이꼴 돈이다 라고 보면 되고, 그리고 지금 생각이 사람들이 많이 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야구만큼 축구도 인기가 지금 확 올라가고 있어요.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. 근데 잔디 입구로 돈이라 하지만 이제 투자를 해야 돼. 투자해야 될 때가 됐어요. 그러니까 투자 안 하면 안 네, 되지. 그 잔디가 그건 진짜 기본 베이스잖아. 네. 그래 특히 잉글랜드나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축구 선진국들 보면 그 잔디 보면 와 진짜 환상적이잖아. 환상이에요. 카펫처럼. 겨울에도 네. 그런 걸 좀 따라가야 돼.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본 베이스가 좀 따라가 주길 바라지. 네. 수원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꽤 좋은 편이에요. 상당히 좋아요. 폭신폭신해갖고 초록으로 쫙. 거기는 또 어떤 노하우가 약간 들어가냐면 삼성이 갖고 있는 골프장이 있어요. 골프장 관리를 하는 기술자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좀 많이 투입이 되거나 그 수원은 그 뭐 위탁했나? 위탁 관리하는 거 안 그런 거. 근데 잔디 부분에 있어서는 수원 구단 쪽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거야. 네. 돈은 물론 수원이 낼 때도 있고,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낼 때도 있고,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경기도 절반, 수원시 절반으로 갖고 있는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전부 좀 취합해가지고 좋은 방향들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연맹이 좀 그런 걸 좀 앞장서야 연맹이 앞장서야 돼요. 그래서 예전하고는 축구가 인기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. 옛날에 500명, 1000명 관중이 있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많이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도 더 압박하고 팬들도 더 짜증 부려갖고 그러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. 그래. 네. 보는 재미가 네. 잔디가 엄청 크게 작용하잖아. 웅장하고 깨끗하고 기다려보자. 이런 쪽으로 좀 기다려보자. 기대를 하겠습니다.